다음은요. 이성일 팀프레시 대표님께서 풀필먼트 사업과 투자 접점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근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물류 풀필먼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일 대표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신선 물류업체인 데일리콜에서 시작을 해서 2015년에 마켓컬리 물류 총괄을 맡으면서 새벽 배송 시장을 개척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시고요. 2018년에 마켓컬리를 나와서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인 팀프레시를 창업해 물류 생태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프레시 이성일입니다. 아까 전에 발표를 너무 멋지게 잘해주셔서 내용 중에 막 가슴이 아픈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 괴리가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거든요.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 중에 앞에 소개를 잘 주셔서 이 내용은 지금 스킵을 하고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행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설명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이 커지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팀프레시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서 그쪽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프레시는 콜드체인 플랫폼인데요. 뭐 물류 대행 회사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식품을 전문적으로 배송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 식품 쪽의 온라인으로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표를 굉장히 좋아해요. 2016년도 이제 표인데 2016년도 때 이 기둥이 뜻하는 거는 각 리테일의 시장 규모를 뜻하죠. 그리고 짙게 표시된 부분이 온라인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옅게 표시된 부분이 오프라인 거래가 되고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한 4, 5년 전 이때 이미 생필품 쪽은 온라인으로 한 절반 정도가 이미 구매를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고요. 패션이 의외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브랜디, 에이블리, 지그재그, 무신사 뭐 이런 회사들이겠죠. 그래서 온라인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지금 심지어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식품 쪽은 패션보다 더 완전히 낮은 상태였는데요. 온라인 거래가 저희는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눈으로 보고 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당시 전에도 이미 뭐 많은 식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이 되는 채널들은 존재했습니다. 뭐 홈쇼핑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이베이 같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채널은 과거에도 존재했었죠. 근데 물류 방법론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택배 중심의 배송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고 택배는 약간 상온 기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냉제에 의존해서 상품을 배송을 해야 되는데 워낙 보냉제가 요즘엔 좋게 나와가지고 뭐 99.9%는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0.1% 혹은 그거보다 더 낮은 확률로 고객들이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녹아서 받는다든가 상해서 받는다든가 뭐 이런 안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그 고객들이 역시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안 돼. 마트 가서 사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아주 작은 퍼센트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서 영구 이탈을 하니까 이런 상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식품을 시키는 시대가 장기간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범인은 그냥 일반 사람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시키는 시장 세상이 아니니까 물류회사 하면은 배송량이 없겠네. 어떻게 하면 배송량을 늘릴 수 있지? 뭐 이런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문화를 만드시는 분들 있죠. 뛰어나신 분들 뭐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라든가 쿠팡 뭐 범킴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거를 이제 포텐셜로 보신 거죠. 그래서 생필품 정도의 온라인 거래 퍼센트가 온라인 식품 쪽에 식품 시장 쪽에도 도래하겠구나. 그러면 한 40~50%까지 온라인 점유율이 올라가면 이 벌어진 공간은 전부 다 업사이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5년 뭐 혹은 그 앞 전후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오아시스, 쿠팡, 이마트, 그리고 뭐 지금은 철수했지만 뭐 슈퍼마트나 위메프, 신선생, 뭐 해서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한 3년 정도를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셨는데 품질에 문제 제기를 하면 뭐 전체 리콜을 한다든가. 그래서 컬리 때도 김슬아 대표님이 고객분들 대다수 중에 온라인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서 이 딸기가 뭐 맛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맛없다는 고객들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막 그거를 전체 환불 조치를 하고 이 정도로 굉장히 품질에 많이 신경을 쓰는 기관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런 품질에 신경을 쓰는 기간이 길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식품을 시켜 먹어도 안전하구나,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마음이 열렸고 그 결과 지금은 모든 온라인 식품 관련된 지표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그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올해 추정치로는 전체 식품 시장 115조 중에 한 20% 정도인 23조가 온라인으로 거래된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됐죠. 그래서 5년 전에 시작됐던 그 온라인 시장이 7%였는데 지금은 한 20% 정도고 줄어들 기미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한 40%까지는 그냥 계속 이 정도 속도로는 성장을 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벽 배송 시장인데요. 온라인으로 식품을 딱 구매하셨을 때 받아보시는 배송 방법론은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해요. 택배로 받아본다든가, 안 그러면 주간에 배송을 받아본다든가, 새벽 배송으로 받든가, 요즘엔 또 이륜차로도 많이 받으시죠. 오토바이 배송도 있고. 그래서 배송 방법론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길에서 보통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온라인 식품이 이퀄을 새벽 배송으로 착각하실 만큼 하나의 배송 방법론에 불과한 건데 착각하실 만큼 새벽 배송이란 키워드가 핫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업계 추산으로는 올해는 새벽 배송으로 거래된 식품 총량이 한 3조가 넘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프레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식품을 많이 거래하는 시대가 되면 누군가는 판매를 하니까 누군가는 옮겨야 되겠구나. 그 물건을 배송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런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 규모를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 전체 115조의 시장 식품 시장 중에 온라인 시장이 약 한 23조로 규정을 하고 이 중에 18% 정도를 물류비로 쓰시더라고요. 배송비, 그리고 포장하는 데 쓰는 부자재, 포장하는 인건비, 그리고 물류센터 임대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한 18%에서 많이 쓰시는 곳은 한 25%까지 쓰십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18%를 물류비로 추산하면 한 4조 정도의 온라인 식품의 전용 물류 시장이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외부 물류 업체의 매출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쿠팡이나 뭐 이마트, 마켓컬리 이런 곳들이 전부 자체적으로 물류 세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어딘가에는 이 4조라는 돈은 쓰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양질의 물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저희의 매출로 끌어오자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물류회사처럼 해서는 어떤 비전이나 회사의 밸류 자체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상장 시장에 존재하는 많은 물류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참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팀프레시는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류라는 아젠다로 플랫폼 구조를 띠는 회사로 만들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B2B 플랫폼인데요. 저희는 물류로서 많은 거래처들을 확보하고 그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2차 밸류를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물류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이 거래처들에게 물류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밸류에이드 채널들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쨌거는 저희가 이제 플랫폼 구조를 생태계를 조성을 하려면 많은 거래처들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거래처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세 가지 서비스를 지금 런칭을 했습니다. 이 각자 세 가지 서비스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화물주선입니다. 화물주선이라고 함은 트럭 쪽이 택시랑 굉장히 유사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택시가 있는 것처럼 개인분이 영업용 라이센스와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고, 법인 택시가 있는 것처럼 법인 라이센스랑 차량을 위수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타입 모두 사업자십니다. 이분들을 이제부터 차주라고 제가 명명을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 약 1000대의 차량으로 습배송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마트 자체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차주들을 소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컬리도 거의 90% 이상이 이 차주들을 모집해서 사용을 하고, 대기업들 모두 다 차량을 이 차주 풀에서 모집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전면적으로 자체 차량 배송으로 돌린 유일한 기업이 쿠팡입니다. 쿠팡은 전체 차량을 본인이 사고 거기에 근로자를 태워서 배송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죠. 어쨌거나 쿠팡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영업용 라이센스를 소유한 기업의 차량을 소싱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거 운송사들이 했던 전통적인 방식의 운송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차량들 한 1000대로 배송을 한다. 그러면 운송사가 하도로 한 10개 정도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100대씩 소싱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퍼레이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업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겠구나 해서 사업부를 하나를 런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뭐 매출이야 워낙 시장이 좋고 하니까 뭐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가끔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는 명절 때예요. 명절 때는 선물 세트 배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청 차량들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랬다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가 이때는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오퍼레이팅 문제 생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을 주셔서 임시 차량 요청이 급증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하나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네트워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이제 기사님들 DB인 거죠. 저희가 이거에 집중을 많이 해서 국토부 추산 영업용 냉장 화물차가 한 16,000대 정도인 것 같은데요. 통계 자료로는 저희가 그 중에 약 3,400대, 한 20% 정도 이상의 DB를 이미 확보를 해서 이제는 과거에 이제 한 땀 한 땀 운송사로서의 소싱을 전화로 하고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이거를 플랫폼화를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DB를 많이 축적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칭되는 플랫폼으로 한 내년 초 정도의 프로토타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냉장 차량을 어느 회사나 운송사든 화주든 어느 회사든 편리하게 소싱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내년부터는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새벽 배송인데요. 첫 번째 저희의 서비스는 차량이 필요한 곳에 차량을 보내드린 거라면, 두 번째 서비스는 저희가 차량을 미리 일정 지역마다 전부 준비를 해놓고 물건들을 싹 픽업을 해와서 지역별로 나누고 배송을 하는 거죠. 마치 택배처럼. 근데 택배랑 두 가지가 다른데요. 하나는 분류장 및 모든 차량들이 전부 저온 설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고객들이 상품을 수령하는 시간대가 택배처럼 주간이 아니고 택배가 시작하기 전인 새벽 7시 전에 배송이 전부 완료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저희가 이쪽 새벽 배송 대행만 거래처가 한 1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물류회사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어떤 업체들을 명명하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어느 쇼핑몰에 딱 들어가셔서 여기서 새벽 배송을 한다. 근데 3대 새벽 배송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마트, 쿠팡, 마켓컬리, 이렇게 큰 빅컴퍼니 3개를 제외한 어느 쇼핑몰에 가셔서 새벽 배송을 하는 쇼핑몰이 있다. 이커머스 그 식품 관련. 그러면 95% 정도 저희가 배송을 대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롱테일 쪽에서의 물류 대행 퍼센트가 한 9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물량들이 폭증하고 있고 지금 11월에는 31만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 이 기울기가 약간 더 가파라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코로나 수혜 기업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물류는 항상 안정적인 시장 성장이 받침이 돼야지 이코노믹스 만들 때 되게 좋은데,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이제 인프라나 차량들이나 급격하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무적으로는 더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거든요. 급하게 빌리다 보면 뭐 임시 차량 같은 것들은 더 비싸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코로나 수혜 기업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온라인 식품 시장은 커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울기가 올라가는 바람에 돈이 더 활활 불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한 상황인 건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성하던 와중에 저희가 이렇게 3개 거점에서 지금 서울 경기 쪽 배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성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인천도 오픈을 했죠. 그래서 내년까지 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런 TC 센터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거의 약 2배수까지 빠르게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부터는 식품에만 새벽 배송이 저희가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반려용품 쪽이나 안 그러면은 반려동물 용품 쪽이나 안 그러면 의류 쪽에서도 새벽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카테고리가 다른 산업군에서도 물량들이 저희에게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식품도 아닌데 굳이 새벽에 왜 갖다 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시성, 빠른 배송보다는 정시성의 그 니즈가 있으시더라고요. 택배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6시까지 내가 언제 수령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새벽 배송은 이제 7시에 문 열고 나가면 100% 있으니까 정시성이 확보되면서 굉장히 양질의 배송을 받는다라고 소비자들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카테고리 분들도 이 시장으로 많이 저희에게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풀필먼트인데요. 많은 회사들, 특히 이제 뭐 네이버도 많은 회사들의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막 되게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과거에는 이걸 3PL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창고를 하나 얻어놓고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전자상거 거래가 일어난 것들에 대한 주문을 포장하는 일을 대행을 하는 거죠. 재고 관리부터. 근데 이제 새로운 뭐 아마존이 뭐 먼저 했는지 이런 단어들이 조금 유행하게 돼서 3PL이란 단어보다는 요즘엔 풀필먼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주문 정보를 취합해서 출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풀필먼트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고객이 깻잎, 양파, 당근 이렇게 구매하시면 이걸 한 상자에 딱 담아서 보내드리는, 출고하는 이런 일인데, 말은 되게 쉬워요. 근데 SKU 많아지고 출고량이 수천 수만 박스가 되면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일어나고,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라는 데드라인이 존재해서 많이들 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이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저 또한 전 직장에서 이 영역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서 팀프레시를 할 때는 조금 공격적으로는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간판만 걸어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 하고 있다가 뭐 나는 해줘 뭐 이러면서 조그만 회사들이 본인만 부탁을 해서 하나씩 받다 보니 이제 일정 시점이 되니까 서비스를 광역으로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부터는 공격적으로 비즈니스 영업을 했고, 그 결과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 기울기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영역에 고민을 갖고 있어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저희가 풀필먼트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초 상반기 이전에는 이제부터는 구매를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은행이랑 얘기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많은 거래처들이 확보가 되니까 이제 뭔가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식자재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기서 식자재는 B2C 식자재가 아니고 저희 거래처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반찬을 만드셔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시고 저희한테 배송을 의뢰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중소규모다 보니까 원재료 바잉 파워가 굉장히 조금 약하세요. 김치를 파시는데 배추랑 고춧가루가 비싼 거죠, 그분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식자재 유통에서 아주 작은 거 2개를 M&A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M&A 한 조그만 회사의 매출이 있었겠죠. 그랬다가 그 회사를 사서 악성 업체들 쭉 걷어내고 이제 영업을 열심히 했어요. 바잉을 저희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학교 급식이나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곳에 막 납품을 진행을 하면서 매출을 올 초까지 많이 올렸었는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급식이 전면 중단되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들이 막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막 고꾸라지다가 이땐 재난지원금 주니까 잠깐 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하여튼 저점을 찍어서 그냥 오프라인 쪽으로 공급을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고 저희 원래 거래처들 온라인 기반으로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냥 납품을 하자로 전환을 해서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4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월 매출이. 확실히 이런 테스트들을 거치면서 느껴지는 거는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거래처에다가 식자재를 납품을 하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이미 돈을 조금 벌고 있어요. 뭐 많이 벌지는 못하죠. 저렴하게 제공해 드려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돈을 지금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인데요. 뭐 저희가 GA를 하나 해서 뭐 다른 개인 보험을 취급하는 게 아니고 제조 시설이나 물류센터들이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소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수를 굉장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저희 거래처 모두 다 모아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재산종합보험이나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단체상해 보험 요 딱 두 가지만 취급하는 GA를 설립해서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또 적중해서 여기도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참 특이하게도 저희 회사는 물류 회사인데 물류로는 돈을 못 버는 회사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로는 많은 거래처들을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2차 밸류를 일으키는 회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한 영업 개시한 지 한 2년 6개월이 채 안 됐는데요. 2018년도 때 매출이 27억이었고 작년이 146억, 올해가 한 이만큼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한 390억, 400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10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물류는 약간 매출 예측이 쉬운 게 이제 계약건들이 미리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00억 정도 지금 할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은 내후년 초나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이 온라인 식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팀프레시가 그 과정을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전 여기서 그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